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뇌졸중 발생을 낮출 수 있을까요? 예방 접종들을 하게 되면 그 질환에 걸리는 것을 100%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간사이고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 환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계절 독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네, 인플루엔자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계절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날이 추워지면 유행을 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독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일단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그 다음에 만성 심질환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중증 폐렴으로 이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인플루엔자 자체가 비말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에서 치료 아니면 요양가류 중이신 분들은 시설 내 전파 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맞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고위험 대상자분들과 같이 생활하거나 아니면 간병하시는 보호자분들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독감을 옮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독감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뇌졸중이 발생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일까요? 네, 저도 찾아와 봤는데요. 일단 독감에 걸리면 인체 면역 체계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인체 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혈소판끼리 엉겨붙거나 전신 혈관 내피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특히 동맥 내 어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칼슘 등이 뭉쳐서 쌓인 플라크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동맥을 막는 혈전이 되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등의 기전을 통해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여러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독감 외에도 전반적인 어떤 호흡기 감염증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뇌졸중 발생을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 문헌들을 종합한 한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서 뇌졸중 발생 및 이로 인한 입원 위험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뇌졸중 환자들에서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연구에서 독감 백신이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50%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 예방 접종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걸 언제 해야지 될까요? 네, 독감 예방접종 스케줄은 매년 유행 시기 이전에 통상적으로는 매년 10월에서 한 12월 사이에 접종을 권장드리고요. 연 1회 접종하시면 됩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뇌졸중 말고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효과도 확실히 있는 걸까요? 네, 독감 예방접종이니까 독감 예방은 당연히 있습니다. 접종 효과는 개인 면역이나 아니면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와의 일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감염을 한 60%가량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고, 감염이 되더라도 입원이나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중증 감염으로 이행하는 것을 30% 정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뇌졸중 환자에서 고려할 만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호흡기 내과다 보니까 흔히들 성인에서 이제 예방 접종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뭐 독감 외에도 코로나19나 아니면은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코로나19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서 발생률도 높고 치명률도 비교적 높아서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호흡기 질환 예방 접종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부동 상태 그리고 연화장애 등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 아니면 이제 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분비물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께서 고령이시고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졸중 환자분들께서 이제 집단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시설 내에 유입이 되면 전파 및 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은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독감이 예방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예방 접종들을 하게 되면 그 질환에 걸리는 것을 100%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100%는 아니라고 저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백신 접종 대상 질환별 아니면 백신 종류별 그리고 접종 연도별 어떤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와의 일치율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감염의 확률 자체를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도를 낮춰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나 뇌졸중 환자분들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염 자체뿐만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의 이행을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적응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에서 이제 접종을 받으면 좋은 호흡기 질환 백신, 특히 이제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다른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한 일반인에게서도 잘 알려진 예방접종이지만 고령자와 동반 만성질환이 비교적 많고 집단시설에서 지내시는 경우도 많은 우리 뇌졸중 환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는 매년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과 문진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